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고 있습니다. 사람도 돈도 단 세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논밭이던 동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돈이 몰리는 도시가 됐습니다. 31년 동안 단 한 번도 인구가 줄지 않은 도시, 그 비밀은 삼성에 있었습니다. 갯벌 위에 세운 도시 송도는 조용히 자산이 3배가 된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부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산업의 흐름을 먼저 읽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조용히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빈집이 늘고 상가가 비어가고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파트 한 채 잡으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분양사무소 앞에서 밤을 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억 단위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입니다. 같은 2026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불어나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입니다. 이 두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서울? 강남? 아닙니다. 정답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낯선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경계선의 비밀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빠르게 돈이 몰리고 있는 도시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조용히 자산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인구가 줄어든 광역시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답은 5곳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6대 광역시 중에서 무려 5곳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1000만 인구를 자랑하던 서울조차 932만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인구 감소의 파도 속에서 오히려 매년 수만 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찾기도 힘들 것 같은 그 도시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 하나가 그 이유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약 5,109만 명입니다. 숫자만 보면 아직 5천만이 넘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내국인은 줄고 있습니다. 증가분은 외국인 유입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는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겁니다.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부동산과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교과서 답은 간단합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진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그 교과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고요?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동안 특정 도시들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서울 강남을 뛰어넘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들어보셨습니까? 2026년 5월 이 지역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0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달 강남구 일부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동탄구의 아파트 매매가 주간 상승률은 0.5%였습니다. 강남 3구의 상승폭 0.01에서 0.08%를 압도했습니다. 충남 아산시. 아십니까? 31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평균 연령이 41.8세, 전국 기초단체 중 10번째로 젊습니다. 출생률도 전국 기초지자체 15위, 충남 1위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 도시들은 대체 뭘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산업. 그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람이 소비를 만들고 소비가 부동산을 밀어올립니다. 이게 바로 숨겨진 도시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 사실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 문제지요. 저는 오늘 그 공식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3곳의 도시를 해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1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화성은 그냥 평범한 경기도 외곽 도시였습니다. 논밭이 펼쳐지고 공장 굴뚝이 서 있고 전철도 제대로 없던 곳. 그랬던 화성이 지금은 대한민국 집값 상승률 1위 도시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삼성전자에서 시작됩니다. 화성 캠퍼스, 기흥 캠퍼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심장부가 바로 이 화성 기흥 일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 조용한 경기도 땅 위에 하나둘씩 세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ASML,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화성에 캠퍼스를 세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바로 옆 용인 원산면에 122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용인 이동 남사업 일대에,
360조 원을 투입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60조 원, 122조 원. 이 두 숫자만 합쳐도 482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0%가 넘는 돈이 이 좁은 반도체 벨트 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 사람들은 연봉이 높습니다. 성과급이 억 단위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밥을 먹고 차를 사고 카페에 갑니다. 2026년 5월 기준 화성시 인구는 99만 7,713명입니다. 100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평균 인구 증가율이 1.4%에 그치는 동안 화성시는 무려 12.5%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는 아무 사람이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연봉 1억 넘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2026년 1분기 경기도 아파트를 산 가구의 연간 중위소득이 6,52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8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 고소득자들이 동탄에 몰리면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제곱미터는 올해만 5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말까지 SK하이닉스 성과급이 나오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셨고 삼성 성과급 호재 때문에 연락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화성 동탄의 현실입니다. 성과급 날짜에 맞춰 부동산 시장이 들썩입니다. 직주 근접, 자녀 교육, 생활 인프라. 이 세 가지를 갖춘 동탄이 억대 연봉자들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최근 무주택 임직원에게 주택 구입, 자금 최대 5억 원을 연 1.5% 금리로 지원하는 주택안정대출제도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내 대출 제도가 본격화되면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의 매수력은 더 강해집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셔세권 부동산 가격은 소득을 따라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동탄이 제2의 분당이 될 것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분당은 1990년대 초 개발 당시 황무지였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 주거지 중 하나입니다. 동탄은 그 경로를 더 빠른 속도로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동탄역 GTX-A 개통 기대감입니다. GTX-A가 정상 운행되면 동탄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로 연결됩니다. 지금도 직주 근접이 뛰어난 동탄이 서울 접근성까지 갖추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것을 더블 호재라고 부릅니다. 산업 호재와 교통 호재가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 그 지역이 바로 화성동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시로 넘어갑니다. 이 도시는 조금 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1년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산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안 옆에 붙어 있는 도시, 온양 온천이 있는 곳.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이 도시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1년 연속 인구 증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인구 감소가 한국의 기본값이 된 시대에 31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사람이 늘었다는 겁니다. 1995년부터 2026년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산 탕정. 이곳에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공장이 이곳에서 돌아갑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6년까지 4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패널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노트북, 태블릿에 들어가는 최첨단 패널. 그게 아산 탕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소재 기업 코닝이 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의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도 아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이 두 개의 거대한 경제 엔진이 아산이라는 도시를 굴립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2023년 아산시 총 전입 인구는 55,527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전입률 16.1%. 인구 증가율 전국 1위로 유명한 경기도 화성시를 뛰어넘었습니다. 아산의 인구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산시는 2026년에 인구 35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질이 다릅니다. 평균 연령 41.8세. 전국에서 가장 젊은 기초단체 중 하나입니다. 아동 인구 비율이 19%입니다. 전국 평균 14.6%,
서울 14.6%, 경기도 16%를 모두 웃돕니다.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이 아산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이 집을 사고 아이를 낳고 학교를 보냅니다. 그게 도시의 활력이 되고 그 활력이 다시 더 많은 기업과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아산 탕정지구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개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자이 브랜드 아파트 3개 단지가 총 3,673가구 규모의 타운을 형성했습니다. 포스코 ENC도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로 1,140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산은 사실상 수도권 인재 유입의 난방한 개선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밀려난 인재들이 아산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삼성, 현대, 코닝의 연봉을 받는 엔지니어들이 아산 탕정에 집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산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탕정 신도시의 아침 7시, 삼성 디스플레이 출근 셔틀버스가 줄지어 섭니다. 30대 초반 엔지니어 부부가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각자 다른 방향의 셔틀버스에 탑니다. 퇴근 후엔 탕정 상가에서 저녁을 먹고 헬스장을 갑니다. 주말엔 인근 아산 스파비스에서 온천을 즐깁니다. 이게 아산 탕정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서울 어디에서도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집값은 훨씬 저렴한데 생활은 훨씬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아산은 계속 성장합니다. 이웃 도시 천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천안시는 2025년 한 해에만 7,544명이 늘었습니다.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2026년엔 테크노파크 산업단지와 제오산업단지 확장 준공으로 기업 입주가 본격화됩니다.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100만이 살아도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천안과 아산, 이 두 도시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충청권 최대 경제 벨트를 함께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뒤에 나오는 세 번째 도시 이야기가 오늘의 가장 핵심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IFEG, 송도, 청라, 영종. 이 세 곳은 원래 갯벌이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이었습니다. 거기에 흙을 메우고 도로를 깔고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기준 IFEG 총인구는 48만 3,771명, 전년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6대 광역시 중 인구가 늘어난 유일한 광역시인 인천의 핵심 성장 엔진이 바로 IFEG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라국제도시의 성장은 경이롭습니다. 2011년 입주가 시작될 때 청라 인구는 2만 5,775명이었습니다. 2025년엔 11만 6,040명, 14년 만에 4.5배 증가했습니다.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인구 감소의 파도 속에서 4.5배 성장.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라에는 카지노 포함 리조트 예정 부지가 있고 로볼랜드가 있고 국제금융도시 인프라가 깔립니다. 청라국제업무지구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사무소와 금융기관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공항과의 접근성, 인천항과의 연결성, 서울 도심과의 교통망, 모든 게 갖춰진 도시입니다. 송도는 어떨까요? 포스코 연구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GC녹십자 등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송도에 몰려 있습니다. UN 산하국제기구도 송도에 입주해 있습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대, 한국뉴욕 주립대 등 대학도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 다음으로 한국이 집중 육성하는 미래 산업입니다. 그 중심이 송도입니다. 그 송도에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전 송도 아파트를 3억에 샀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는 10억이 넘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자산이 3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조용히 돈 버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미디어에 시끄럽게 나오는 강남 아파트가 아닙니다. 뉴스에서 매일 다루는 서울 재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옆 신도시, 기업 유치 발표 직후의 중소도시, 이런 곳에서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지금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나가는 도시들만 이야기했는데 그 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람이 빠져나가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한때 대한민국의 제2도시였습니다.
1995년 정점을 찍고 지금까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326만 명. 30년 전보다 수십만 명이 줄었습니다. 원도심 빈상가, 동천 주변 낡은 건물들, 도심 공동화, 대구. 2011년이 정점이었습니다. 2024년 235만 명. 매년 수천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왜 줄어들까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첨단 산업 공장은 수도권 남부와 충남에 있습니다. 지방에 남은 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줄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매수자가 없으면 매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집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지방 중소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정가 1억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도 응찰자가 없습니다. 1억이 7천만이 되고 5천만이 되고 결국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이걸 부동산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공간처럼 한번 들어간 자산이 영원히 갇혀버리는 현상. 여러분의 자산이 그 블랙홀 안에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때입니다. 누군가는 20년 동안 열심히 모은 퇴직금을 지방 소도시 상가에 투자했습니다.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친척이 소개해줬어요. 5년 후 공실률 100%입니다. 이자만 나갑니다. 누군가는 부모님 권유로 고향 도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가 살기 좋잖아. 10년 후 아파트 값은 절반이 됐고 아이들은 취업 때문에 서울로 떠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 사회가 도시의 미래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산업지리를 배우지 않습니다. 뉴스는 서울 수도권 이야기만 합니다. 부동산 유튜브는 강남 재건축과 서울 청약 이야기만 합니다. 그 사이에서 진짜 기회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10년 전 동탄 아파트를 산 사람은 지금 부자가 됐습니다. 10년 전 아산 탕정에 집을 산 사람은 자산이 배로 늘었습니다. 10년 전 송도에 투자한 사람은 3배가 됐습니다.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산업 지도를 볼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10년의 산업 지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36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바이오 허브, 스마트시티, 행정수도 이전,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부의 지형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지도를 먼저 읽는 사람이 다음 10년의 승자가 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투자 결정에 활용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지표 고용 창출 기업 입주 규모입니다. 단순히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 하나가 생기면 직접 고용 1만 명, 협력사 고용 3만 명, 연관 서비스업 고용 5만 명, 총 9만 개 전후의 일자리가 연쇄적으로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는 도시가 성장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화성 평택 인구가 왜 늘었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지난 5년간 화성시 인구는 12.5%, 평택시는 9.6% 증가했습니다. 반면 경기도 평균은 1.4%였습니다. 두 번째 지표 전입 인구의 연령 구성입니다. 인구가 늘어도 노인 인구만 늘면 의미가 없습니다. 3040대 생산 가능 연령층이 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학력 고소득 직종 종사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아산시 평균 연령 41.8세, 출생률 충남 1위. 이 숫자가 뭘 뜻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젊고 돈 잘 버는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정착하는 도시. 그 도시가 2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는 자명합니다. 세 번째 지표 교통 인프라 투자 계획입니다. GTX, 지하철 연장, 고속도로 IC 신설. 이런 교통 투자가 확정된 지역은 5 내지 10년 안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접근성 개선은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동탄 GTX-A, 인천 지하철 연장, 충남 KTX 추가 정차역 등 이런 계획들이 확정 발표되는 순간 그 지역 부동산은 이미 한번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제 개통 때 또 한번 움직입니다. 이 3가지 지표를 교차 분석하면 어느 도시에 기회가 있는지 보입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세종시 이야기입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설계된 도시. 처음 발표됐을 때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여기 집 사면 대박이다. 그 말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한때 그랬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주했고 인구가 급증했고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세종시는 골치 아픈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마의 39만 벽. 세종시 인구가 39만 언저리에서 몇 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상가 공실률도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임대료는 8년 전 대비 60% 이상 하락한 사례도 보고됩니다. 이건 투자 실패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세종이 끝난 도시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2026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가 상반기에 진행됩니다. 만약 행정수도 완성이 현실화된다면 세종은 다시 한번 대폭발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입니다. 정치적 변수, 여야 합의, 예산 배분 모두 불확실합니다. 세종은 지금 이 순간 고위험 고수익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확실한 산업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만 바라보는 도시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화성, 아산, 인천 IFEG와 세종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화성 아산송도는 산업이 먼저 왔습니다. 삼성, SK, 현대, 코닝, 바이오 기업들이 먼저 들어왔고 사람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세종은 정책이 먼저 왔습니다. 공무원이 먼저 이주했고 기업과 산업이 그 뒤를 따라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도시와 성장의 도시.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는 판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 창구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 경기도 동탄에 갓 입사한 26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 엔지니어로 취직했습니다. 연봉 3,500만 원. 서울에서 통근하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그는 동탄이 신도시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1년 후 그는 회사 근처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동탄이 신도시 아파트 84평방미터 시세는 4억 원 중반대였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월세를 연장했습니다. 2018년 연봉이 올랐습니다. 4,800만 원. 같은 단지 아파트 시세는 5억 원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2019년 그는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반도체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둘이 합산 연봉 약 1억 원.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 동탄 아파트를 샀습니다. 5억 3천만 원.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동탄이 거품이라는 말 못 들었어? 지방 아파트는 위험해. 그는 흔들렸지만 버텼습니다. 일자리가 있었으니까요. 삼성이 여기 있는 한 이 도시는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레드 신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아산 탕정의 조단위 투자. 관련 협력사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화성 동탄 인프라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2023년 동탄 아파트가 12억을 넘었습니다. 그는 5억에 샀는데 4년 만에 7억이 올랐습니다. 2026년 현재 같은 단지 아파트가 20억을 넘겼습니다. 7년 동안 그의 아파트는 4배가 됐습니다. 5억이 20억이 됐습니다. 그 사이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은 서울에 살아야지라며 서울 외곽 빌라 전세로 버텼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을 겪었습니다. 한 명은 지방은 안 된다며 부모님 고향 지방도시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금 3억 5천만 원. 거의 안 올랐습니다. 한 명은 아직 월세입니다. 언젠간 오르겠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청년은 지금 두 번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아산 탕정. 그리고 평택 고덕. 반도체 벨트에서 더 멀어질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논리입니다. 이건 특별한 천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 지도를 읽을 줄 알았던 평범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간 다른 도시에서 2016년 경상남도 어느 소도시 40대 중반의 가장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며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주변에서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상가 사.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야. 우리 동네 아파트가 싸. 지금 사면 오른다고. 고향이라도 지켜야지.
그는 고향 도시 상가를 2억에 샀습니다. 퇴직금의 대출을 보태서 처음 3년은 괜찮았습니다. 세탁소가 입주해서 월 80만 원 임대료가 들어왔습니다. 2019년 세탁소가 나갔습니다. 공실이 됐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찾는데 8개월이 걸렸습니다. 겨우 들어온 건 작은 편의점이었는데 1년 만에 또 나갔습니다. 2022년 공실이 반년째 이어졌습니다. 이자는 나가는데 임대료는 없습니다. 상가 시세는 1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 그 도시 인구가 또 줄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민센터 앞 상가들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그 상가를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습니다. 감정가 1억으로 경매에 넘겼습니다.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20년의 시간, 청춘의 땀, 그리고 노후의 꿈. 이 이야기가 단순한 불운일까요? 아닙니다.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산업이 없는 도시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상담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구조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숨겨진 도시가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정책의 힘이 작동합니다. 민간 기업이 아무리 돈을 쏟아도 정부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 정책이 방향을 잡아주면 민간 자본이 따라옵니다. 지금 어떤 정책들이 어느 도시를 성장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정부는 수도권 남부와 충청 일대를 반도체 첨단 산업 벨트로 집중 육성합니다. 용인, 화성, 평택 일대가 그 핵심 축입니다. 이 지정은 단순한 산업단지 설치를 넘어 해당 지역의 SOC 인프라, 주거, 환경, 교육시설까지 국가가 챙기겠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기업 유치 인센티브 확대. 외국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우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ASML이 화성에 캠퍼스를 세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코닝이 아산에 2조를 투자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금 혜택이 있어야 기업이 오고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사람이 옵니다. 세 번째,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아산시가 31년 연속 인구를 늘릴 수 있었던 데는 지자체의 청년 주거 지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 자금 지원, 청년 월세 보조,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주고 지자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청년들은 서울이 아닌 그 도시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 GTX와 광역교통망.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BC 노선의 완성은 경기도 외곽 도시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동탄, 평택, 의정부, 양주, 부천이 서울 도심과 30분 내외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서울로 출근하면서 지방 집값으로 살 수 있는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 네 가지 정책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음 10년의 기회 지도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 지도 위에 가장 선명하게 표시된 도시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화성, 아산, 인천 IFEG입니다. 이제 현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조성된 이 지역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땅입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해가 뜨기 전 평택 고덕 일대 편의점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마친 엔지니어들이 삼각김밥과 커피를 삽니다. 그들의 작업복에는 삼성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6시, 고덕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출근 차량이 쏟아집니다. 구내식당 가는 셔틀버스, 협력업체 통근버스, 자가용. 이 모든 것들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향해 흘러갑니다. 10년 전 이곳은 논밭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평택시 인구는 60만 7천 명. 10년 전보다 15만 명이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협력사, 도쿄오카공업 같은 글로벌 소재 기업들이 유입된 결과입니다. 평택시 아파트 매매가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2월 하락세로 돌아섰던 평택이 2026년 6월 기준 약 2년 4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추계에서 평택시 1,1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역대급 세수입니다. 이 세수가 지역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되고 그게 다시 주거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평택은 지금 조용히 잠재력이 폭발하는 도시입니다. 강남의 이름값도 없고 서울의 인프라도 없지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라는 타이틀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만 보면 행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념의 산물인 사람들의 이야기. 2014년 인천 송도에 집을 사겠다고 결심한 4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거기는 바다를 메운 땅이야. 도로도 없고 학교도 없고 상권도 없어. 갯벌 위에 지은 아파트가 무슨 가치가 있어? 사기 아니야? 분양가가 왜 이렇게 싸? 그들은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 들어왔다. 셀트리온도 여기 있다. 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유엔 국제기구가 여기 입주해 있다. 한국 내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인천공항에서 차로 20분 거리.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가 아닌가? 그들은 3억 5천만 원의 송도 아파트를 샀습니다. 5년 후 그 아파트는 7억이 됐습니다. 10년 후 9억을 넘겼습니다. 그들의 집념은 데이터와 논리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산업과 정책의 흐름을 읽어낸 결과였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이 이렇게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 기반 없이 움직이는 도시와 산업 기반 위에 성장하는 도시를 구분하는 능력,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옳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결국 강남 아파트가 최고 아닌가요? 이 질문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강남 아파트는 분명히 가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환경, 최고의 의료시설, 최고의 교통망, 최고의 상권. 이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곳은 강남뿐입니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2026년 현재 강남 3구 평균 아파트 가격은 30억 원을 넘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 가격대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승 여력의 문제입니다. 이미 30억인 아파트가 60억이 되려면 2배가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5억짜리 동탄 아파트가 20억이 됐을 때 그 상승률은 300%입니다. 30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2배 오르는 것과 5억짜리 동탄 아파트가 4배 오르는 것, 어느 것이 투자자에게 더 의미 있는 결과였는지는 명확합니다. 물론 절대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300%가 올라도 20억이고 강남은 2배 올라도 60억입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금액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억을 투자해서 15억의 수익을 낸 것과 30억을 투자해서 30억의 수익을 낸 것,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전자가 훨씬 높습니다. 자본이 제한된 일반 투자자, 특히 3040대 직장인에게는 숨겨진 성장 도시가 훨씬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쳐다보는 곳이 아닌 조용히 성장하는 곳을 먼저 봐야 합니다. 남들이 다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기회의 창이 반쯤 닫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앞서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진 않지만 5 내지 10년 후에 숨겨진 도시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 처인구, 이동업 일대.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입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이용인 이동남 사업 일대에 들어섭니다. 지금은 개발이 진행 중이라 도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상권도 없고 학교도 적습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60조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 다 투입되면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삼성 협력사들이 몰려오고 그 직원들이 아파트를 사고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백화점이 생깁니다. 그게 용인 남부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지역 부동산이 싸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성되고 나서 사면 이미 늦습니다. 두 번째, 충남 예산군.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후 급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청 소재지로서 행정 기능이 집중되면서 주변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산천안 생활권과 연결되면서 배후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천 강화군. 수도권과 가까운 농촌 귀농귀촌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1000명 이상 많은 상태입니다. 은퇴 후 생활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입지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예비도시입니다. 확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산업과 정책이 겹치는 곳,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곳,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는 곳,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곳을 먼저 찾으십시오. 알겠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무 컨설턴트도 아니고 부동산 중개사도 아닙니다. 특정 지역이나 상품에 투자하라는 조언을 드릴 위치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와 분석의 공유입니다. 하지만 판단의 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내가 지금 가진 자산이 어느 도시에 묶여 있는가? 그 도시의 인구 추세는 어떤가? 10년 전과 비교해서 늘었는가, 줄었는가? 주요 고용 산업이 무엇인가?
그 산업의 미래는 어떤가? 질문 둘. 내가 지금 거주하는 도시는 성장하는 도시인가? 수축하는 도시인가? 일자리는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가? 빠져나가는가? 질문 셋. 10년 후 이 도시에 내가 여전히 살고 싶을 것인가? 내 아이가 이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할 것인가? 그 도시가 지금보다 더 발전해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이 부정적이라면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조용히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자산을 불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남들이 미쳐 날뛸 때 냉정했습니다. 2021년 코인 열풍 때 그들은 반도체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2022년 모두가 부동산을 팔 때 그들은 조용히 매물을 찾았습니다. 2023년 금리가 오를 때 그들은 장기적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나 부자 됐어요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카페 투자 모임에서 비밀을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조용히 제자리에서 일하고 저축하고 공부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드라마 같은 대박은 없습니다. 복권 같은 순간은 없습니다. 산업이 성장하는 도시를 먼저 알아보고 그 도시에서 좋은 위치에 주거를 마련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것. 이게 한국에서 가장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산을 늘려온 방법입니다. 반짝이는 트렌드를 좇는 것보다 훨씬 덜 화려하지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2026년 6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첫째, 반도체 벨트가 불타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구 아파트 주간 상승률 전국 1위, 강남 3구를 압도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에 맞춰 매수세가 폭발합니다. 이것이 단기 거품인가? 구조적 상승인가? 저는 구조적 상승에 가깝다고 봅니다. 산업 기반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산 천안 충남 벨트는 꾸준한 성장세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지속적입니다. 31년이라는 숫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셋째, 인천 IFEG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확장, 항공 물류 허브 고도화, 스마트시티 완성.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인천 경제 자유구역은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수도권 소멸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는 계속 어렵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 공동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곳은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명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와 쇠퇴하는 도시. 이 두 가지 흐름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여러분의 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경제와 정책을 공부해왔습니다. MBA 과정에서 기업 전략을 배웠고 관광경영학 석사 과정에서 지역 경제를 연구했고 지금은 ESG 경영을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는 평등하게 공개돼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은 평등하지 않다.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현황, 통계청 인구자료. 이 모든 것들은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지루하고 어디서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격차를 줄이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산업 지도를 쉽게 읽어드리고 딱딱한 정책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드리고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기회찬스 TV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느 도시에서 살지, 어디에 자산을 두지, 어떤 산업의 흐름을 읽을지 이 선택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선택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것 하나가 저에게 계속 만들어주세요 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기회찬스 TV는 매주 이런 콘텐츠를 올립니다. 정부 지원금, 세금 절세, 부동산 분석, 경제 흐름, 돈과 삶에 관한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지방 아파트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 강남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금 당장 봐야 할 산업단지 탑5 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회찬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